이번 시간에는 키워드와 관련된 좀 잘못된 소문, 잘못된 정보들을 좀 바로잡고자 마련을 했는데요.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는 키워드 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뭐 기껏해야 머천트 워드 정도? 그럼 뭐 몇 개가 없었는데, 요즘은 그냥 구글에서 검색 한 번만 해도 20개, 30개씩 이런 키워드 툴들이 생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다른 걸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이전에 나온 키워드 툴들보다 기능이 얼마나 더 많은지,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주는지, 키워드를 얼마나 더 많이 뱉어주는지로 경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좀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, 그 가장 큰 요즘 들어서 좀 가장 크게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가 이 렐러번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. 이 렐러번스는 진짜 그냥 키워드 툴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. 그냥 일견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실상은 그런지는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렐러번스를 계산해주는 툴인데, 어떤 툴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. 그런 툴이 있는데, 이 툴이 뱉어준 키워드들에 대해서 렐러번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게 왜 믿을만한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상품, 이 토너, 스킨 토너겠죠? 이 토너에 대해서 이 툴은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키워드를 뱉어줬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부터 좀 어처구니 없죠. 프린터 토너를 줬고요. 두 번째는 뭐 라이틀리 수드지, 이건 사실은 키워드라고 보기보단 약간 설명 같은 건데, 그래도 이런 키워드 프레이즈를 줬고, pH 오브 워터라고 줬는데, 사실은 이 스킨 토너가 pH와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죠. 그리고 이 모이스처라이저,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과 여기 있는 이 상품과 좀 연관성이 있고, 아래에 있는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, 스킨 토너를 판매할 때 키워드 준 이 프린터 토너는 렐러번스가 0이어야 맞아요. 0이어야 되겠죠, 당연히.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. 그리고 이거는 뭐 연관성은 있지만 완전하게 상품이랑 상관없으니까 한 50 정도 주고, pH 오브 워터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는 거의 유사한 거니까 100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, 그냥 카먼 센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렐러번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뭔가 가중치를 둬서 이거보다 좀 세밀하게 하겠지만, 실제로 이 툴이 이 키워드를 주면서 렐러번스는 몇 점이라고, 이 상품에 대해서 몇 점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줬어요. 보시면 프린터 토너에 대해서는 100%의 렐러번스 줬고, 연관성이 100%래요. 우리는 스킨 토너를 판매하고 있는데 프린터 토너라는 키워드가 네 상품에 대해서 연관성이 100%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, 여기도 100%래요.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, 하지만 여기에서 스킨 토너와 모이스처라이저는 전혀 다른 거다 라고 0%를 줘버렸어요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모이스처라이저를 구매하면서 스킨 토너를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. 연관성이 아예 0%인 건 좀 이상하죠.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. 특히나 그냥 이런 스킨 모이스처라이저는 뭐 로션 형태일 수도 있지만, 이 토너는 워터 베이스드 모이스처라이저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법한데, 이것도 0으로 이 수치를 예상했다는 거는 조금 그냥 이상해 보여요, 제 생각에는. 근데 이런 툴들이 이 렐러번스 스코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, 해당 상품과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이다. 그리고 이 렐러번스가 높을수록 인덱싱이 잘 되고 임프레션이 증가한다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보시면 좀 100이면 100 그럴 것 같진 않죠. 아무래도 여기 몇 개만 봤지만. 그래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런 상품이 있어요. 아이폰 케이스가 아니라 이건 아이폰 커버겠죠. 이렇게 뭐 뭐라 하지? 스크린 프로텍터? 뭐 그런 거죠.
그래서 이 툴에서 이건 또 다른 툴인데요. 이 툴에서 같은 툴인데요. 이 툴에서 어떤 키워드를 뱉어줬나. 여기는 이제 프로텍터, 템퍼드 글라스, 글라스 스크린 프로텍터, 배트맨. 이거는 이상하죠. 그리고 템퍼드 글라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. 얘 모두 다 4개 다 연관성이 있는데 얘만 이상해요.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배트맨은 꼭 0이어야 될 것 같죠. 그러면 실제로 렐러번스를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면 99, 98, 100, 0, 97 이렇게 나왔죠.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죠. 비슷한가요?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. 뭐가 이상한지 자세히 보세요. 이 상품은 XS 그리고 X에 대한 스크린 프로텍터예요. 근데 키워드는 여기서 XR, XR, 6, XR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면 사실 내 상품은 XS와 X에 맞는 스크린 프로텍터면 XR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 한들 아무도 구매를 안 하겠죠. 구매를 하면 사이즈 안 맞는 거도 반품이 오히려 많이 올 거잖아요. 이 렐러번스는 여기 있는 애들 모두 다 0이어야 맞아요. 하지만 툴은 아이폰이라는 단어도 있고 스크린 프로텍터, 뭐 템퍼드 글라스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의 100%에 가깝게 준 거죠. 심지어 그 안에서도 97, 98, 99, 100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요. 키워드 툴에만 100% 의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그럼 또 다른 개념을 한번 볼게요.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툴이 분석한 결과인데요. 이게 관절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이제 요 상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은 것 중에 요 3가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와서 이제 렐러번스가 아니구나. 밸류구나. 밸류. 여기는 키워드 밸류라고 하는 이 다른 툴이어서 여기서는 키워드 밸류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있어요. 이것도 어떤 툴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혹시 키워드 밸류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있는 툴을 사용하고 계시면 그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툴에다가 관절 관련한 상품을 넣고 A 상품을 넣고 키워드를 뽑으니까 이 3개가 나왔는데 그 똑같은 상품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보조식품 상품을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3개가 나와요. 그래서 이상해서 이 XR이 계속 나오길래 그러면 XR을 넣으면 뭐가 나오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2개가 또 같이 나왔어요.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옳다구나 해서 이 3개가 키워드 밸류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관절 건강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이니까 이 첫 번째 조인트 서플리멘트 포 맨이라고 하면 사실은 100점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50점만 주고 있어요. 이상하죠? 관절 건강보조식품 관련된 상품인데 XR 핸드폰 케이스에도 50점을 주고 있어요. 이게 사실은 얘가 50점이 이거보다 높아야 될 것 같고 얘는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점수를 갖고 있는 건 좀 의외죠. 사실. 근데 세 번째 이 글루코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절 상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거니까 연관성 70이라고 해서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두 번째 상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상품은 더 이상하죠. 똑같이 관절 상품인데 이건 10이고 아이폰 케이스가 더 높고 글루코삼에는 좀 낮은 점수를 줬어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럼 아이폰 케이스는 어떤 점수를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똑같아요. 점수가. 그죠? 그 툴에서 나온 수치야 다. 키워드 밸류가 아이폰 XR이나 관절 상품 B나 서플리멘트 글루코사민이 아이폰 케이스에서 40점, 10점이고 아이폰 XR 케이스는 오히려 50점.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키워드 밸류 이런 식으로 찍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 3가지 차이 이상한 키워드들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
키워드 툴에만 100% 의존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셔야 돼요.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도 예전에 AMT라고 하는 키워드 툴을 한번 만들어 봐서 그래요. 키워드 툴은 모두 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.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품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특정 상품 페이지에 가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요런 게 아마 될 거예요 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NLP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이런 걸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가중치를 줘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추정입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냥 카먼 센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점수는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이 점수는 왜 이렇게 낮은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실제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상품을 봤을 때 구매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툴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맞아, 혹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이 왜 나오지? 라는 생각을 안 할 정도, 혹은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 상품이 당연히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만 되면 되는 거지. 그게 뭐 키워드 밸류가 몇 점이고 렐레번스가 몇 점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찾으면 오히려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것들, 그쵸? 이렇게 점수가 낮은데 실제로는 내 상품에 꼭 필요한 키워드를 놓칠 수도 있고, 혹은 내 상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키워드 수치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키워드 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